안녕하십니까. 2019년 9월 15일 최병목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윤석열 검찰의 수사가 박차를 가하고는 있는데, 자, 워낙 법무부에서 견제가 세게 들어오는 바람에 사실은 윤석열 검찰을 상대로 한 기자들의 취재도 지금 거의 막혀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보건대는 결국은 윤석열 검찰에 대한 조국 법무부 장관의 견제다. 그래서 그 견제가 드디어 2라운드에 돌입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자, 오늘은 18일이죠. 오늘이 15일이니까 16, 17, 18 하면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당정협의를 갔는데 그 당정협의를 앞두고 법무부가 하나의 안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훈령, 불령이죠. 불령은 법무부 장관이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불령에 피의사실 공표 부분을 지금보다 현저히 제한하려고 하고 있답니다. 현행 형법에 보면 피의사실 공표가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냐면 형법 126조죠. 자, 이제 검찰이나 이런 데가 직무 수행을 행함에 있어서 거기서 지득한, 그러니까 알고 있는 피의사실을 공판 청구 전에, 공판 청구라는 건 기소입니다. 기소하기 전에 공표할 때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이런 식으로 그냥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더 구체화해서 피의사실 공표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동장치들을 전부 마련한다는 얘기죠. 그 구체적인 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우선 검찰 또는 법무부에서 지금 거론되고 있는 내용은 대개의 경우 이제 수사를 하면 중간 수사 결과 발표라는 걸 합니다. 그 중간 수사 발표는 대개 부장검사나 또는 차장검사급에서 대개 기자들을 상대로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기소를 합니다라고 기자들한테 알려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가서 몇 가지 이제 아주 피의사실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을 제외하고서는 국민들한테 알려줍니다. 왜 그러냐면 대개의 경우 고위공직자의 피의사실은 사실은 국민의 알 권리에 해당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국민들한테 전부 다 차단해버린다면 그러면 나중에 기소할 때 또는 재판 과정에서 누구누구는 이런 혐의를 받고 있었어? 라는 얘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자, 국민의 알 권리냐 아니면 피의사실 공표죄로 인한 처벌이냐 하는 중간선상에서 적당히 타협했던 것이 사실은 그동안의 브리핑 제도였는데, 이 브리핑을 제한한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알지 말라. 뭘 그런 걸 알려고 하느냐. 근데 하필이면 그게 조국 법무부 장관과 그 주변 친인척들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시점에 법무부가 지금 피의사실 공표를 지금보다 훨씬 더 제한하는 그런 불령을 만들려고 한다. 이게 뭐겠습니까? 결국은 지금 윤석열 검찰 후의 검찰 수사를 견제하는 장치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전 유튜브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조국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에 우선 견제와 반격 이런 카드로 몇 가지가 있다 하는 중에 제가 네 번째로 피의사실 공표죄 부분을 굉장히 강화하려고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부분이 만약에 강화하다가도 안 되면 지금 현재 공석 중이죠. 대검 감찰본부장을 자기 사람으로 임명을 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피의사실 공표에 관한 대대적인 감찰을 벌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것들이 지금 불령이라는 형태로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제가 이 대목에 주목을 하고 있는 이유는 이 시점은 바로 조국 장관에 대한 압박 수사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 시점이라는 점. 그러니까 여기에서 바로 피의사실 공표에 관한 법무부 불령을 개정하거나 강화해서 피의사실 공표를 못하게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은 검찰 수사에 대한 압박이다. 그러니까 조국 장관 수사에 관해서는 알리지를 마라. 국민들한테. 결국 이런 얘기가 아닌가. 대단히 부당한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피의사실 공표가 검찰에 의해서 악용된 사례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또한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는 측면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선상에서 적당한 정도로 알 권리도 충족시키고, 그리고 피의사실 공표가 아주 확정지어진 피의사실도 사실은 있습니다. 움직일 수 없는 자료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공표를 해야 되는데 공표가 아니죠. 기자들한테 또는 국민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완전히 못하게 하는 이런 희한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까 형법 126조에 피의사실 공표죄에 관한 규정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사실은 공판 청구 전에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판 청구 전에. 그러면 공판 청구, 기소죠. 기소한 후에는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조국 장관 부인 있죠. 정경심 교수가 어떤 혐의점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기소장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형법 126조에 따르면 그거는 공개해도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소 전에 피의사실을 공표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럼 정경심 교수는 언제 기소가 됐죠? 조국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있었던 그 6일 공소시효를 불과 얼마 남기기 직전에 기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 같았으면 정경심 교수에 대한 사문서 위조 혐의 이 설명을 차장검사나 서울중앙지검의 차장검사 등이 기자들한테 설명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아직도 못하고 있습니다. 자, 정경심 교수가 사문서 위조에 물론 개략적인 내용은 나왔습니다만 사문서 위조를 어떻게 했다 하는 부분은 국민이 알아야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법무부가 어떤 압박을 가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브리핑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법에 엄연히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무슨 기현상입니까? 이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일반 기자들 전화 또는 기자들의 취재도 거의 다 봉쇄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자들하고 통화하는 거를 무슨 적군하고 통화하듯이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통화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거나 어쩌다 통화가 되더라도 쉬쉬해가면서 전혀 그 알맹이 있는 내용 기자들이 뭐 그 개인적으로 그걸 알려고 취재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취재해서 이러이러한 내용이 공익에 부합한다 라고 판단할 경우에 그걸 국민들한테 알려야 되겠다 라고 해서 취재를 하는 것인데 그 부분도 지금 워낙 법무부가 압박을 가하고 있으니까 이 기자들 취재도 철저히 지금 봉쇄당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기자들, 현장 기자들 사이에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도 뭐 법조 취재를 했습니다만은 정말 기현상입니다. 왜 조국 장관의 취임을 전후해서 이런 검찰과 기자 또는 검찰과 국민 사이에 이런 불합리한 측면들이 자꾸 나와야 됩니까? 아니 조국 장관이 뭐길래 검찰에서 지금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국민들이 기초적인 최소한도 것도 지금 알아서는 안 되는 겁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워낙 보안을 강조하다 보니까 지금 검찰의 공보기능이라는 것 자체가 오늘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아까 잠깐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중간 수사 결과 브리핑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문제는 검찰이 일반적으로 하는 공보기능도 위축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윤석열 검찰총장과 윤석열 검찰팀이 지금 뭐 하나를 잘못하면 법무부에서 그거를 핑계 삼아서 검찰을 압박하려고 하니까 검찰 자체가 윤석열 검찰총장 팀 자체가 굉장히 위축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결국 국민들의 입을 틀어막는 것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무슨 또 문제가 있냐면 바로 지금 그러니까 특수이부가 중심이 돼서 이 사모펀드 부분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모펀드 팀은 특수이부 전체 인원보다도 더 많은 인원이 검사가 지금 사모펀드 팀에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모펀드로 아마 승부를 걸겠다 뭐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든가 아니면 사모펀드는 그만큼 사건이 좀 복잡하다. 다른 사건에 비해서 조국 장관이 또는 조국 장관 가족들이 받고 있는 뭐 의학논문 제일저자라든지 아니면 웅동학원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 보다는 사모펀드 부분이 아마 좀 복잡하다고 생각해서 거기에 많은 검사를 투입했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모펀드 팀이 굉장히 큰데 그 수사팀이 사모펀드 외에 다른 파트를 맡아서 수사하고 있는 검사들과 이게 수사 공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칫 잘못해서 그런 팀들에 의해서 이 부분이 언론에 흘러나가면 또 피의사실 공표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지적을 받고 뭔가 압박이 들어올 것을 우려해서 지금 검사들끼리도 정보 공유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기현상이 또 지금 검찰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걸고 조국이라는 사람을 법무장관에 앉혀놓고 그 주변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없도록 법무부가, 같은 법무부도 사실은 대부분이 지금 순회보는 검찰 출신입니다. 이 검찰이 결국 윤석열 검찰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거는 결국 국민들한테 알려줘야 될 기초사항도 알려주지 못하고 하고 있다. 이건 크게 보면 헌법 위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국민들의 알 권리가 더 중요하죠. 형사법 피의자의 피의사실 공표, 이 부분보다 오히려 저는 국민들의 알 권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지금 조국 법무부가 막으려고 하고 있고 18일날 당정협의 한다니까. 그 18일 회의 결과를 보면 얼마나 또 부당한 처사를, 부당한 제동장치를 가하려고 하는 것인지 사뭇 주목되는데, 이런 부분에 관해서 현장 기자들도 정말 우리 국민들의 알 권리가 얼마나 많이 제약당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 정밀하게 상당히 어려움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취재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